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지 11월 23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기상예보는 이 프린트된 유인물과 똑같이 지금 오늘 늦게까지 이제 비나 눈이 오고요. 그리고 내일 동안 전체적으로 흐리고 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오전까지만. 그리고 1월 1일날 날씨가 상당히 맑고 또 따뜻할 것입니다. 자, 집회 및 행사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10시 국민현충원 무명용사탑 앞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2014년 우리가 새 인사를 우리 호국명령과 hun명때 올리겠습니다. 그날 무명용사탑 참배 이승만 대통령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때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내려와서 5.18 때 목숨을 바친 우리 5.18 영웅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12시 연합뉴스 건너편에서 212차 국민행동 여러분들 가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를 처벌하라 라는 그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3일날 지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수요일날 12시까지 연합뉴스가 어디 있냐면요. 미 대사관 뒤쪽 편에 있습니다. 미 대사관 뒤쪽 편에. 그래서 연합뉴스 건너편 페라로사 커피숍에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많이 오는데 우리 국본도 최소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김병헌 소장의 눈물 어린 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5일 저녁 때 스카이델리 주최, 즉 스카이델리가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델리 자체 기자분들과 그 다음에 기고하시는 필진분들, 그 다음에 5.18 함께 하시는, 즉 5.18 진상규명과 그 다음에 5.18 특별법, 그 다음에 이 5.18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상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가 임명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동의하신 분도 있고 또 부정하신 분도 있고 또 거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국본에서는 정체성은 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설사 국본의 정체성과 다르게 말씀하신 분이 올라오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현실을 하려면 강화하고 미래를 하려면 과거와 현실을 하려면 정확하게 미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가시게 되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는 가장 안전한 디테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백업 체제로 아예
국민의힘의 공천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북한 살인독재연방제로 가기 위한 대원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을 사전에 걸러내야 하기에 집회 등 조선일보의 지원과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만들어 한동훈을 앉힌 것은 바로 공천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자들로 공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팩트 입각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한 제주 4.3 공산폭동 사건의 군사재판을 받고 통지를 마친 자들을 대신하여 한동훈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게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는 상황으로서 한동훈은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를 동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자들이 무죄이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한동훈과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까? 한동훈 비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국민을 동료 시민하고 10번을 표현하였습니다. 독립군은 언급하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국회에 나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국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권력의 수장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둥이며 중요한 자정기능인 선거에서의 선거 부정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한동훈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 반란 탄핵설에 편에서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30년 1180억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한동훈은 친북파인 김영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영동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사회주의를 외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반겼던 자로서 부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10년상 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동 의원의 장인은 연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라는 소문과 윤노총 간첩단 연로 석번호를 형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등 좌파 노동계와 친분이 있으며 문재인 당선 때 축하 칼럼을 기고하고 2020년 12월 1일 출범한 한중 의원연맹 회원입니다. 한동훈이가 비서실장에 정체성이 위험한 자를 임명한 것과 한동훈의 정체성, 윤석열의 정체성, 조중동 등 언론의 기사 방향, 집회들의 언행 등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국민의힘 공천은 반대한민국 성향과 기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을 주로 공천할 것으로 불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뒷배 입장에서 꼴 먹고 알 먹는 것으로서 당선이 되어도 대원군 체제 전복에 복종할 것이고 낙선해도 선거 모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악마가 가장 안전한 디테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발표가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눈 가리고 나온 것입니다. 주제표요. 사전 선거에서 4박 5일 동안 선관위 사무실에서 다 통관한 다음에 가져와서 그대로 주제표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눈 가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전 선거를 없애지 않고 투표소 스티커를 하지 않고 전산으로 모두 집계한다는 것은 이들은 반역자들이고 범죄자들이고 강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거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중앙선관위는 자기들이 뭐라 했습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라고 있었습니까? 선관위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 기본 상식아니고 의무 아닙니까? 일선에는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 사람들로 또는 가족과 친족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뽑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많이 높아요. 지난번에 감사해서 걸렸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직원을 갖다가 채용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고, 하나는 백을 알고 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중앙선관위가 범죄중 아닙니까? 범죄중이라면 다 흔들어 보세요. 범죄중이라면 우산을 흔들어 보세요. 이번 내년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가 폐지되게 되고, 전자개표기 폐지되게 되고, 그리고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야 되고, 그리고 투표에서 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요,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만약 이걸 안 한다고 한다면요, 윤석열도 가처입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당 비대위원 11명, 한동훈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거기에 당연지 원내대표인 윤재욱, 그 다음에 정책위원장 유희동, 이렇게 3명을 빼고 8명을 임명했는데, 이 10명이 전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임명한 8명 중에 김혜지 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구자룡 45, 법무부는 한별 변호사입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집중 공격을 하였다고 이분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39살, 30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한포럼 대표랍니다. 1984년생이고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현재 해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서 페이스북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파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많은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도현 21살, 이분은 어렸을 때 이 복지관에, 즉 보육원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18년 동안 보육원에 있다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원대학교 복지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민경우 58 영화 6발령입니다. 근데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향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뇌를 했다가 전향을 하려면요 힘을 맞고도 전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범민련 반국가단체 범민련의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있으면서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역사 도로서 통일대에 고민했고 수학교사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보고자 국힘과 함께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토속사례입니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상당히 노동계에 있었고요. 이 사람은 전라도 해남 출신입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한지아 을지대 재학과 교수 45입니다. 그 다음에 장서정 45 보육교육 플랫폼 자랑가 대표,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발전, 경제,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과 김영동 비서실장의 정체성에 반하는 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세뇌된 머리는 진실을 접하게 되면 내면의 양심에서 배신감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북한 살인독재 체제 진실을 접하지 않은 세뇌된 머리는 피를 바꾸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당의 국회의원을 공천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륜입니다. 경륜. 정보와 학습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60 이상 인생을 살으시고 그 다음에 장군이나 또는 연말급 장교나 또는 국무총리나 또는 기업인 또 성공한 소상공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산전 모든 걸 바꾸서 인생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공천에 바로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다 대가리에 피도 안 나는 사람들 갖다가 공천을 집사하겠다고 비대하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전부다 거의다 좌용하게 있다는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말로는 전향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이것을 지적하는데 우리를 비판하고 윤만세라고 한동훈 만세라고 한동훈 대통령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의 오찬. 2013년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에서 윤석열의 초청으로 오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낮 12시쯤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을 했다고 하고 오찬은 오후 2시 20분까지
한 신명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정을 돌아오실 때 대응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프로파간다의 약효가 떨어질 만하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아무래도 대안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더 이상 미국과 그 다음에 서유럽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대항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는 철저하게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많은 병사들, 군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유럽, G7,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국가가 모두가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왜 러시아를 지지하냐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해외자산을 이 달러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여기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저렇게 미국이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주문을 떡주문을 잡고 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 5개 국가가 그동안은 브릭스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브릭스에 참여를 하면서 러시아는 이 5개 국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등등 여러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답시고 많은 제재를 했지만 약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일본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좀 지혜롭게 뒤에 나중에 다른 국가가 제재하면 그때 나서서 제재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700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현재 삼성중공업이 LNG 선박을 현재 건조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 LNG 러시아가 발주한 LNG 선박을 이걸 공사를 하지 않겠다. 결국 제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저희들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 관련해서 이 러시아 제재를 신중하게 하라. 좀 지혜롭게 대외 정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를 2번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또 앞서서서 700개 품목, 약 700개 품목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상당한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드려서. 네. 다음은